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피트니스 센터 회원 유지율 그리고 재등록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피트니스 회원 유지의 10가지 비법이라는 글도 있고 또 영국 피트니스 클럽 회원 13,000명 그리고 다른 4만 명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HFA 산업통계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얻고 싶은 건 결국 회원 유지율을 한 5%만 높여도 매출이 최소 25%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관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핵심 전략이 뭔지 또 좀 놀라운 사실들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좀 실질적인 통찰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회원을 붙잡아 두는 걸 넘어서 그분들을 우리 센터의 진짜 든든한 지지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지자로 만든다. 좋은 질문이네요. 데이터를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직원하고 회원 간의 소통 문제입니다. 소통이요? 네, 회원 90% 이상이 직원과의 소통,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전화 통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 같은 메시지 방식이 있잖아요. 이건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죠. 메시지요. 하긴 뭐 전화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좋다 정도를 넘어서 실제 행동 변화, 그러니까 뭐 센터 방문이라든지 재등록 같은 거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그 연관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달에 딱 2번만이라도 회원하고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요. 그럼 다음 달에 그 회원의 방문 횟수가 평균적으로 1회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어요. 월 2회 소통에 방문 1회 증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월 방문 횟수가 그렇게 1회 늘 때마다 그 다음 달에 이 회원이 해지할 위험이 33%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와, 33%요? 그건 정말 큰데요? 그렇죠. 결국 꾸준한 소통이 발길을 붙잡는다는 증거죠. 월 2번 소통만으로 이탈률이 그렇게 줄어든다니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효과네요. 그럼 회원들끼리의 관계, 뭐 예를 들면 그룹 운동 같은 건 어떤가요? 그룹 운동 참여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냥 혼자 와서 기구만 사용하는 회원들보다 그룹 운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해지할 위험이 56%나 낮아요. 56%요? 와,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운동 효과 때문인가? 뭐 운동 효과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룹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힘이 더 크다고 봅니다. 뭐랄까, 같이 땀 흘리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생기는 유대감 같은 거요. 아하, 커뮤니티 형성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센터 안에서 친구가 있는 회원 중에 70%가 자기 센터의 지지자가 된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단기 실적에 막 집중하는 그런 스타 영업사원, 스타 FC 영입에 힘쓰는 것보다 어쩌면 꾸준히 회원들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직원을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데이터는 정확히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매출을 올리는 스타 FC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잘 훈련된 직원이 회원 한 명당 거의 600%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600%요? 정말 큰 차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직원과의 그 잦은 상호작용이 방문 횟수를 늘리고 그게 다시 재등록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일회성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관계가 훨씬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 회원들, 특히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장기 회원들.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좀 익숙해지면 소홀해지기 쉬운데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장기 회원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이분들이 오히려 센터에 대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판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4만 명 회원 설문 결과를 보면 회원 만족의 핵심 키워드는 직원이었어요. 반면에 불만의 핵심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가격? 시설? 혼잡이었습니다. 혼잡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운동하기 힘든 거. 네, 바로 그거죠. 운동기구를 못 쓴다거나 뭐 레슨 예약을 잡기 힘들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맞춤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혼잡 문제가 불만의 핵심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운영 효율화가 진짜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회원을 미리 좀 알아채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우선 센터 측에서 먼저 회원에게 연락을 하면요. 문자든 전화든 그렇게 먼저 다가가면 그 회원이 지지자가 될 확률이 그냥 놔두는 것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운명의 이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근 2주 안에 센터에 오긴 왔는데 마지막 방문 이후로 일주일 이상 방문이 없는 회원들. 이런 분들이 이탈고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주일 이상 안 오면 신호다. 그렇죠. 이분들한테는 뭔가 즉각적인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비용 효율성 측면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신규 회원을 막 유치하는 거랑 기존 회원을 잘 유지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유지 쪽이겠죠. 네, 압도적으로 기존 회원 유지가 효율적입니다. HFA 통계를 보면요. 신규 회원 한 명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약 15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기존 회원 유지 비용은 이것의 5분의 1에서 많게는 2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와, 5배에서 25배 차이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주요 업체들 회원 1인당 연간 평균 매출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지는 명확해지죠. 혹시 그 홍보 효과가 특히 좋은 입소문을 잘 내주는 그런 특정 연령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네. 그것도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하고 또 65세 이상 시니어층이 센터 홍보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 층이랑 시니어층이요? 의외네요. 네, 아마 젊은 층은 소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서 그렇고 시니어층은 또 그분들만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입소문을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결국은 관계와 소속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피트니스 센터 회원 유지는 한마디로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직원과의 꾸준하고 좀 진정성 있는 소통, 그리고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그룹 활동 같은 것들 지원해주고, 또 이탈 징후, 특히 아까 말씀하신 혼잡 문제 같은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좀 발빠르게 대처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탈 가능성을 약 10% 정도 줄여준다는 결과도 있으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10%라도 줄이는 게 어딘가요? 중요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당신의 센터 상황이나 아니면 회원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시면서 혹시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 말고요. 혹시 당신의 센터 회원들만이 보여주는 좀 독특한 행동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그런 숨겨진 니즈 같은 건 없을까요? 어쩌면 그 안에 당신 센터만의 새로운 회원 유지 전략이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